안녕하세요. 네알데알입니다. 벌써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와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제 윤석열 나이로 계산을 하면 또 괜찮으시겠지만 한국 나이로는 벌써 한 살이 더 늘어났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정신연령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살 때랑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몸은 하루하루 무거워지고 허리나 손목, 무릎 이런 온몸에 있는 관절들이 하나하나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이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요즘 손목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몸은 왜 늙는가에 대한 노화의 원인을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좀 보다 보니까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개념, 뭐 새롭진 않을 수 있지만 개념이 존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게 뭔지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예 나무위키에 성공적 노화라는 따로 코너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Successful Aging 잘 늙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뭐 크게 막 엄청난 개념은 아니지만 잘 늙는 것에 대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딱 잘라 말할 만한 정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제 노화에 잘 대비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원인 무엇이 잘 늙도록 만드는가 라는 이쪽이 궁금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 생물학 분야 이제 약간 육체적인 거죠.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놀라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준의 게놈 수준의 연구에서는 2007년에 이미 연구가 있었는데 노화에 영향을 주는 몇몇 종류의 유전자들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 뭐 노화에 영향이 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한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염색체 부위가 세포 수준의 노화를 예측한다. 세포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예측하고 이게 이제 2004년에 나온 논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 연구로 이 텔로미어라는 거에 대한 연구로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후속 연구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긴 텔로미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텔로미어라는 게 길어야 사실 그냥 오래 산다. 추가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낮고 인지적 능력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한 내용인 것 같고 이 관련 내용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텔로미어가 대체 뭔지 이 텔로미어 분자 생물학 이 생물학에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 이제 노화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고 텔로미어가 뭐냐면 진핵 생물의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염기 서열이다. 네.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이 텔로미어라는 이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이 친구 때문인 거죠. 유전적 암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단백질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노화와 암에 관련된 부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단 소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글로는 불린다고 하는데 이 텔로미어가 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사실 이제 세포가 복제 과정에서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복제하는데 그 DNA가 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DNA 중합 요소는 오직 5-에서 3- 방향으로 DNA를 복제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DNA를 복제하는 선도 가닥과 달리 자연 가닥의 경우 5- 말단의 RNA 프라이머를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대체할 수 없기에 지연 가닥의 마지막 인지 서열들은 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성된 두 가닥의 DNA는 짝이 맞지 않게 된다. 즉, 복제를 반복할수록 DNA 가닥이 끝에서부터 조금씩 파괴된다는 겁니다. 오호! 그래서 이제 DNA가 계속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점점 끝쪽이 파괴되면서 복제를 할수록 끝이 파괴되다 보니까 사실 파괴가 안 된 채로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조금씩 파괴되다 보니까 점점 이 DNA가 점점 닳으면서 끝이 짧아지면서 점점 노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선형 염색체의 말단을 이 끝에 닳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 이게 텔레미어라는 거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가 이제 그래서 노화로부터 방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암호화하고 있는 단백질은 없어서 이제 DNA 복제 과정에서 유전 암호 대신 말단 소리비,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소모되면서 DNA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점점, 영생, 그래서 아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길다는 거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자연사를 빨리 할 확률이 높다. 이게 길면 아무 의미 없는 DNA들이 사라지는 것을 좀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오, 이런 말인 거죠. 오, 신기하게도 DNA를 계속 복제를 하는데 유의미한 DNA를 지키기 위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산다는 건데, 이게 약간 이제 뭐 그런 거죠. 몸을 지켜주는 실드 같은, 프로토스 실드 같은 게, 프로토스 이제 실드가 있고 그 실드는 맞아도 다시 재생이 되고, 보면 HP는 달면 이제 복구가 안 되는데, 자연 생성이 안 되는데, 실드는 이렇게 피가 달아도 다시 차잖아요. 실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텔로미어 때문에 프로토스 실드 개념을 만든 건데, 어쨌든 이 중요한 DNA를 지키는 이제 끝부분에 좀 달아 없어도 되는 부분을 딱 실제로 달고 있는 재밌는 내용이네요. 사람의 몸은 노화를 할 때 이렇게 DNA가 끝에서부터 닳게 되는데 텔로미어가 이걸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이 텔로미어라는 저희 몸을 지키는 보호를 위한 실드 DNA가 길면 길수록 오래 살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는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거다. 이게 실제로 이 텔로미어라는 거를 이제 좀 처음에 20칸 있었는데 한 5칸 남았을 때 다시 20칸으로 늘려주는 이런 연구만 좀 잘 진행돼도 영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2010년까지 이런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 13년째, 아직 1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이후 내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걸 보니까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나 보네요. 저런 것만 나오면 갑자기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 거의 영생이 될 수 있다. 심리학 연구자들은 이제 또 육체적으로는 늙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늙어서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잘 늙는다는 건 이제 자기 효능감, 자존감 같은 건가요? 자기 효능감은 대중적 의미에서의 자신감과도 일부 통하는 용어로 외로움과 고통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또 외로움이나 고통, 스트레스 같은 게 사람을 늙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지켜주는 그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높을수록 사람이 잘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고요. 회복 탄력성 역시 괄목할 만한 측면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실 제일 재미있었던 건 텔로미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텔로미어라는 게 저희를 지켜주고 있다. 오늘 저희 이것만 배우고 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잘 늙기 위해서 이미 밝혀진 방법들이 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 당연히 사람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먹던 대로 먹으면 점점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게 또 잘 늙기 위해서 중요하다. 또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일본의 어떤 소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고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소식을 할수록 오래 산다. 애초에 소식을 하면 식사량을 줄일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먹던 분들도 저랑 같이 많이 드시던 분들도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시면 원래 소식하던 사람들처럼 오래 살 수 있다. 네. 위의 제한이 터무니없다고 여긴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식사량을 줄이기 싫으면 운동을 해라. 약간 주우재 씨가 생각나는, 주우재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게 오래 산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우울장애, 이런 또 아까 생물학적 말고 이 정신적으로도 잘 늙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오히려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또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주 5회. 이미 망했다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가요? 이 안으로는 격렬한 운동을 하루 20분 하고 주 3회. 둘 중 하나는 하랍니다. 중간 정도. 숨이 막 엄청 차진 않지만 그래도 30분 정도 나가서 산책을 좀 중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걷기 정도 하신다든지 혹은 20분 정도 달리기나 근력 운동을 하루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면 이제 잘 늙는 정도의 운동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거보다 약으로 많이 때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안티에이징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은 그 상당수의 제품들이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이 의심스럽고 미국 식약청인 FDA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드는 것 약도 많다. 그래서 너무 약으로 우리나라 보면 되게 운동은 안 하고 온갖 약을 다 챙겨 먹으면서 이제 나이 먹을수록 약만 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약보다는 이런 중간 정도의 운동을 5회 혹은 격렬한 운동을 3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 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고 내년에는 주 3회 정도의 운동과 혹은 주 5회 정도의 운동으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으로 여러분들의 텔로미어를 잘 보존하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